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강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이야기할 취준생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자, 오늘 첫 출연인데 간단하게 자기소개서 한번. 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 중인 박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과는 화공생명공학과,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기술 영업직과 마케팅 영업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원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예, 오늘은 동원 F&B 식품 유통 영업직 지원자입니다. 네.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친숙한 회사인데요. 그럼 멘토님께서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 1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음식을 통해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종합식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멘토님 같으시네요. 네. 우리 취준생의 그 뭐랄까 정신 멘탈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죠. 네, 동원 이 F&B 역시도 우리 취준생들에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 중 하나죠. DHA. 죄송합니다. 이 업계 유일하게 이제 참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50억 캔을 50억 캔입니다. 억 캔? 50억. 예. 말도 안 돼. 예, 대단한 거 판매한 아닙니까? 그만큼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대중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라서 취준생들도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원 학생은 우리 동원 F&B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네, 그 멘토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동원하면 참치가 생각나고 거기에 대한 통조림 사업이 생각나고요. 네. 최근 그 마트에 또 가보니까 이제 통조림 그거를 미니언즈로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또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동원 F&B는 다양한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인재 채용에 있어서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회사에서 뭐 좋아하는 인재상 같은 것들은 이제 동원 그룹과 공통인데요. 네. 뭐 열정과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도전, 그리고 창조, 그리고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우리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음악 감상, 합창이라고 합니다. 노래에 좀 강세가 있나 봐요. 그런가요? 네. 전공은 경제학과고요. 학점이 높아요. 3.96점입니다. 높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15점, 네. 토익 스피킹 레벨 6 140점이라고 하고요. 자격증은 운전면허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보통. 보통과 대형을 다 가지고 있네요. 한국사 능력 검정 1급.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수상 경력으로는요. SK 써니 대학생 자원봉사단 봉사활동 우수팀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다선 합창단에서 7년간 합창단 활동을 했고요. VOPS에서 4년간 또 4인 합창단을 또 그리고 SK 대학생 자원봉사단에서 8개월간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경력으로는요. 네. 신세계 본점에서 1년 2개월간 백화점 주차 차량 안내를 했고요. 서울 외국환 중개 6개월간 했고요. 시유 편의점에서 6개월간 매장 관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일단 노래를 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 것 같은 게 네. 합창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또 뭐 이게 상도 많이 탄 거 보니까는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고 조화도 좀 잘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갖게 되네요. 네, 그리고 뭐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을 받았고요. 예. 무엇보다
무엇보다 직무 관련해서 유통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눈에 좀 띄거든요. 우리 지원 학생은 주인공의 프로필 보고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이 요새 관심을 가지는 스펙이나 자격증을 보았는데 한국사 1급이나 일단 운전면허 일종이 보통이랑 대형이 둘 다 있다는 것도 조금 신기했고 그렇죠. 그리고 토익 같은 경우에도 높은 점수와 스피킹까지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유익 있게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 프로필을 보면서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뭐 있으셨어요? 일단은 이 서울 외국환 중개 어음 수탁 이 업무를 좀 했다라는 건데 네,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점검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공도 그렇고 학점이나 어학 그리고 네. 이 대외 경험 등이 어떻게 보면 이 식품 유통 영업직에 지원했을 때 두루두루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역량을 좀 쌓아왔어요. 물론 이게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굉장히 대학 생활을 좀 알차게 보낸 친구 같다라는 인상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 식품 유통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나 스펙 쌓기와 무관한 일 중 가장 흥미있게 한 활동은 무엇이었는지와 이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600자 이내. 일단 앞서 살펴본 주인공의 프로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합창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런지 일단 소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 있었던 합창 동아리 활동. 네, 역시나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내용 요약형 소제목을 썼는데 네네. 왜 합창이 말 그대로 본인이 흥미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에 대한 키워드가 살짝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합창 동아리 활동. 가장 흥미있게 한 활동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했던 합창단 활동입니다. 초등학교 때 합창단 활동을 좋아했던 이유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아닌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워서 합창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중학교 때도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서도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인 합창단에서 2년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합창 동아리 활동을 지속해서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창 연습을 통해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단원들의 나이도 다르고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른데 음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계속 합창을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그 벅찬 느낌이 제가 합창단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인공을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했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뭔가가 좀 나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다소 평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멘토님 어떠셨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식품 영업 유통직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워크와 관련해서 여러 명과 이렇게 뭐랄까 조율해가지고 더 좋은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은 팀워크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소재나 키워드들이 잘 잡았어요. 다만 여기 보면 약간 좀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소제목과 첫 번째 문장은 사실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또 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도 비슷한 내용이 또 겹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뭐랄까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의 경우에는 오랜 대내외 활동과 잘 맞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지원 학생은 취업이나 학업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해온 활동 같은 게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 군대 제대 이후에 네. 바로 시작했던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홍보대사 활동을 네, 현재 1년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지금은 오. 회장에 재직 중에 있고요. 회장까지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학교 한 완전 자리까지 맡았네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럼 학교 그러면 이게 팜플렛 보면은 우리 지원 학생 얼굴 있는 거예요? 네, 가끔 이제 나옵니다. 오, 연예인이네요. 대단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자소서에 녹여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항목의 질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혹은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쓰고 이를 통해 내가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서술하세요. 네, 일단은 뭐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무언가를 묻는 질문인 건 맞겠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소제목을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추구해라. 예. 뭐 좋은 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예. 자신의 경험이 무엇인지는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네. 변화를 추구하여 어떠한 성과를 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했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 경험에 대한 내용도 네. 요약이 좀 가능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추구해라. 2016년 6개월 동안 준비했던 합창 연주회에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합창단에 위기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단원들 모두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공연 시에 관객 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직 한 번의 공연이 남았었기 때문에 홍보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고 관객들을 많이 모아야 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결과 기존의 홍보 방식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교내 홍보 포스터만 붙여도 홍보가 잘 되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홍보 효과가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SNS에 공연 동영상을 올리고 광고 형식과 유사한 1분짜리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등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변화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후에 진행된 공연에는 관객이 많이 왔고 단원들도 뿌듯한 마음으로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기존의 방식이 잘 되었다고 안주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 프로필에 나타난 대내외 활동이나 경력도 사실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또다시 합창단을 소재로 글을 썼습니다. 이 소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네, 그 소재는 합창단 경험이 워낙 길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마 이제 이 항목에서도 이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의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내고 싶어서 좀 더 이러한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너무 점프가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보 한번 바꿨더니 성공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홍보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뭐 기존 했던 합창의 어떤 질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럼 여러 가지 문제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 증명해야지 이거 공연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너무 잘 됐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면접 때 엄청난 압박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원 F&B 식품 유통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 바꿨으면 하는 부분은 이른바 동어 반복입니다. 또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잘 맞지 않는 이른바 문장 호응에 있어 어색함도 보입니다. 1번 문항의 답변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장 호응입니다. 좋아했던 이유는 이렇게 시작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입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또 하나는 동어 반복입니다. 문장과 시작과 끝에 합창단 활동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보면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앞서 얘기한 문장 호응이 어색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합창단 활동을 좋아했던 이유는 같은 학교가 아닌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창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문장이 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장 호응이나 동어 반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군더더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는 자기소개서에서 없어도 되는 건 빼는 게 좋겠죠? 문장 호응이 어색하고 같은 말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읽기 싫은 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대해 기업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가장 흥미로운 게 무엇이며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기업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주인공은 어떻게 썼는지 우선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한 목표와 전략. 일단은 우리 지훈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소제목이 어떤 의미나 내용을 좀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뭐 네.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한 도달하기 위한 생각이나 뭐 방법을 썼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치밀하게 어떤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멘토님께서는 이 주인공의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좀 평이한 편인 것 같고요. 네. 좀 호기심을 유발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주어진 게 흥미로운 것과 그 이유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흥미로운 것에 대한 요약을 해서 지금 소제목을 썼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훈 학생이 좋게 말해준 거예요. 이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라고만 보면은 사실상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예.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한 목표와 전략. 기업 분석을 하면서 동원 F&B에 대해 느낀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분명한 목표와 전략이 있다는 점입니다. 밸류업 경영이라는 전략 하에 세 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의 밸류업 전략 중 인상 깊었던 두 가지 전략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가치 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HMR 사업, 펫푸드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의 동원 F&B의 경우 대부분 수익을 참치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얻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여 상품을 판매한다면 동원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 구조 효율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모션 중심의 비용 집행에서 벗어나서 비용 구조를 효율화시킨다고 했던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에 갔을 때 동원 제품의 프로모션을 경험하였거나 동원 제품에 대한 인식이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제품을 노출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업의 경영 전략과 그 개인적인 경험을 연결한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게 부정적인 내용이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항목인데요. 네. 뭐 동원 F&B뿐만 아니라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이런 식품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좀 답변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정말 무식한 방법 아니면 정말 인사이트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발품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네. 발로 뛰면서 이 회사의 기업 분석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좀 무식한 방법이죠. 아니면 정말로 어떠한 경영학적 혹은 이 회사의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건 어떻게 좀 우리 신입사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단 정성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성보다도 말 그대로 두 가지 관점을 나눠서 지금 이 항목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이제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에 갔을 때 뭐 이러이러한 게 좀 아쉽더라고 썼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이 기업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더라라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성의가 이렇게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가지고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분석을 좀 더 했다라는 부분을 더 언급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기업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기술하면 당연히 면접 때 갈굼을 당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세요. 위에 필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네. 1,500자 이내. 아무래도 좀 직무 역량을 묻는 질문이어서 그런지 예. 1,500자면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쓰도록 하고 있어요. 길죠. 네. 이 지원 학생은 이런 내용을 길게 써야 한다면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전에 인턴 자소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예요? 네, 거기는 3,000자를 적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000자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늘렸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1,500자라는 것은 자세하게 쓸 수는 있으나 이게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죠. 아니 막막할 거예요. 우리 지원 학생처럼 1,500자, 3,000자 되면은 아까 우리 지원 학생이 말했듯이 어떻게 늘렸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아니 그런데 그러면 3,000자를 다 채운 거예요? 그때? 채우려다가 지원을 안 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 이름이 박지원인데 왜 지원을 안 해요? 아무래도 그런 3,000자를 요구하는 거는 네네네. 이런 지원자의 열정과 끈기를 좀 그러게요. 보려는 그런 의도도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포기할 사람들 진작에 포기해라. 약간 그런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역량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삼전자도 이렇게 많은 글자 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여기 뭔가 거창한 걸 써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3,000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좀 했을지 소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1번 커뮤니케이션 능력, 2번 시장의 흐름과 숫자가 내포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3번 고객 지향형 마인드. 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무 역량 3가지를 쓰고 있는데 선생님 소제목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그냥 명확하게 본인이 이거 강조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았다. 차라리 이런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읽어볼 건데요. 1,500자가 이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아니요, 없고 다 읽어주세요.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 분석력, 고객 지향형 마인드. 제가 지원하는 식품 유통 영업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은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고객 지향형 마인드. 3번째 필요한 역량은 고객 지향형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영업을 하게 된다면 고객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철저히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제품의 개선 사항도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객 지향형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고객을 대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때 친절한 안내와 고객 지향형 마인드로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힌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객 응대에 대한 감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교내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입니다. 네. 이 주인공이 얘기한 3가지 직무 역량 중에서 네. 고객 지향형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3가지 역량 중에서 이제 1가지 역량을 보는 네. 거잖아요. 네. 이 친구는 일단은 동원 FMB에 나와 있는 직무기술서상에 강조하는 역량 3가지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고객 지향형 마인드를 그럼 정말로 잘 증명하고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논해봐야 될 텐데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나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해서 구성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역시나 고객 지향형 마인드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가 지금 고객 지향 마인드를 얘기했을 때 우리 지원 학생도 그렇고 두 분이나 저나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고객 지향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럼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객이 되게 만족하셨다. 혹은 이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좀 더 고객들이 만족하더라라는 자기만의 어떤 행동 중심의 노하우가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됐다라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 한 항목을 지원 학생이 직접 써왔죠. 네, 사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 미리 네. 말씀을 해주셔서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자기소개서의 그 전체 4개 항목이었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쓴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쓴 항목은 두 번째 항목인데요. 네. 실패 또는 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 앞에 서서 말하기란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감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백지처럼 하얘지는 머릿속. 아무리 연습하고 반복해도 무대 공포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는 수업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긴장하며 세월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한 청중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을 전달하는 저의 자세가 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 후 진심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보 전달,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발표가 있지만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사람의 마음에라도 나의 이야기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로 인한 두려움은 청중 한 분 덕분에 저를 한순간에 바꾸어버렸고 저에게 발표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읽어줬습니다. 멘토님이 소제목부터 전반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보셨는지요? 감동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하기 어렵네. 네. 일단은 글을 잘 쓰셨어요. 글은 분명히 잘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린 철저하게 같이 돈을 벌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을 쓰는 방법, 물론 이제 우리 더 두 분 MC께서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더 이제 조언을 많이 주실 수도 있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백지처럼 하얘지는 머릿속 점. 아무리 연습하고 반복해. 이게 약간 좀 뭔가 자기 일기 쓰는 것처럼 써버렸거든요. 나레이션 같은.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나중에 이제 자소서 쓰는 방법에 있어서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이것도 썩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그리고 노력을 했고 결과 그게 되게 좋아졌다라는 구성은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키워드를 잡은 게 진심을 전달한다. 진심.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이지 어떤 노하우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실패했을 때 말 그대로 이 친구는 실패하더라도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진심을 이제 발휘하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진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진심이라는 마음으로 그냥 극복을 다 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다만 뒤에 이제 뭐 스토리텔링, 정보 전달, 뭐 발표 노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좋지만 뭐 진정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나 이야기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이 친구의 순간의 노력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역량인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재를 좀 바꿔보는 게 좋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소재를 무대 공포증이 있다. 이건 괜찮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진정성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아니라 진정성도 필요하지만 이거 진정성만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런 게 행동 노력이 나와줘야지 진정한 마음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지원 학생은 이제 멘토님 평가 어땠어요? 네, 일단 제가 이런 취업을 위한 자소서보다 네. 이게 대외 활동을 위한 자기소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 굉장히 부풀리고 막 거추장스럽게 비유하려고만 한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 이제 감정 이런 거 대신 노하우를 위주로 작성을 해보라고 하셔서 거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원 F&B 식품 유통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땀. 아이고야. 아우, 그만해. 아우,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진짜 끄긴 끄네요. 네.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네. 토론헌터 유진석 학생과 팔방미녀 토론호 안현애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한 씨 현재 뭐 음악도 하고 있고 네. 예능 유망주로 떠오르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런 있는데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꿈꿔오던 건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오던 것이었고 저는 그래서 부모님과의 갈등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랑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재한아 너가 그때 엄마랑 그렇게 너의 꿈을 위해서 갈등을 했던 시간들이 엄마가 참 미안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딱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해보고 싶었던 꿈입니다. 네. 이제는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좀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인정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겠다라고 당연히 이렇게 했고 저도 역시나 음악하고 있던 도중에 오디션을 지원을 했었죠. 네. 슈퍼스타 K를 네.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어요. 당연하게 떨어졌고 3차까지는 갔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는데 올라갔네요. 올해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와.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네, 네. 사람 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멋져요. 네. 모두들 이렇게 한 번쯤 자신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텐데요. 네. 사실 취준생의 1년 취업 농사가 거의 2달 안에 결정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주요 기업의 채용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기 때문에 거의 4-5달을 기다려서 약 2-3주 만에 몰아서 지원을 하고 네. 또 4-5달을 기다려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곤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취업문이 워낙에 좁아져서 묻지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코리아에서 보니까 746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이 입사 지원할 때 묻지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학생들 절박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이해는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입사 지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한 550명 정도 네. 묻지마 지원 현황을 물었는데요. 44.7%가 취업하고 싶지 않은 직무에도 지원을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 1위는 역시나 더 이상 취업을 미룰 수 없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입사해서 경력을 쌓다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3위는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아유. 다들 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 때문에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핫키워드를 통해서 묻지마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과연 첫 번째 키워드.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A 매치 대 A? 이거 뭐 운동할 때 축구인가요? 축구 같은 거나 A매치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빅리그에서 하는 잘하는 것들. 알겠다. 대기업들, 뭐 좋은 기업들 이런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이야. 뭔데요? 서로 한꺼번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하나에 겹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날로. 네네네.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의 같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네, 이제 네. A매치 데이라는 거는 그 국가대표 팀들 간에 이렇게 축구 경기가 동시에 맞아요. 치러진 날을 의미하는 건데 네, 축구 덕후인 저한테는 아주 꿀 같은 날이죠. 네, 그런 날인데 그렇죠. 이제 여기서 취준생의 A매치 데이라는 거는 국가대표급 기업의 어떤 그 시험이나 면접 같은 것이 하루에 동시에 치러지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해요. 정말 꿈이었으면 하는 네. 날이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융공기업들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네. 금융감독원 이런 데에서 이제 동시에 같은 뭐 서류 전형 시험을 치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하. 같은 날 동시에 시험을 친다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금융공기업들이 이렇게 진행한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예,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인재를 뺏기게 되다 보면 열받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적 자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암묵적으로 같은 날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좀 자원 낭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중복 합격이 돼서 우리 회사에 나중에 안 오거나 이런 현상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이 또 억지로 이렇게만 한다기보다도 이 상하반기 채용 일정을 고려하다 보면 결국 기업이 좋아하는 날도 사실 겹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업에서는 인재를 찾기 위한 방법이지만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는 기회 박탈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취준생들 입장으로 보면 저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원해 볼 도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가격 담아받듯이 같은 날에 동시에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거 제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자, 또 이제 수많은 기업의 안티를 이제 그렇게 기업의 되나요? 안티를 또 네. 우리 취준생에게 더 많은 기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가뜩이나 취업의 문도 좁은데 그 문으로 가는 길만은 좀 넓게 해주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두 번째 키워드. 복붙.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네. 자, 요거는 너무 많은 현상이죠. 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다들 아시다시피 복사해서 묻혀넣기인데 그쵸, 그쵸.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하려면 20에서 30개의 기업을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자소서를 전부 준비를 하는데 부담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소서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기업명을 헷갈려서 뭐 S은행인데 K은행으로 그냥 그대로 내버리는 식의 문제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 인사 담당자가 보면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 다른 은행 이름이 적혀 있으면 조금 깜짝 놀라지 않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 네네.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애들도 이번에 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옷이 조금. 한이 서류에 있으신 네, 그러게요. 네. 네, 정말. 네. 오신 것 같은 느낌. 일단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멋있어, 좀 멋있어. 준비된 패널이라고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있으십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도 이제 기업명도 있지만 맞춤법 한 번 틀린 거를 계속해서 복구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맞춤법이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열심히 썼는데 저렇게 헷갈려서 떨어지면 정말 안타깝겠습니다. 네, 취업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33개씩 지원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자,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취준생과 묻지마 지원. 마지막 키워드. 파랑새 증후군. 파랑새라고 하면 되게 자유를 찾는 이런 느낌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군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해 오신 강민혁 대표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준비된 패널 강민혁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랑새 증후군 저한테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한 곳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일종을 얘기하는 건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겪는 노이로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혹은 좀 이런 매너리즘에 빨리 노출이 돼서 실증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 관점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선택한 거나 직무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취업을 하면 되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나에게 맞지 않는 업무라든지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런 걸로 인해서 적응을 못하고 뭐 이직을 한다든지 퇴사를 하는 약간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는데 나를 뽑아준 곳을 가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취업난 굉장히 심각한데 이걸 뚫고 취업에 성공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매우 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포털 사람이 내서 조사를 한 결과 취업 문턱을 넘은 10명 중 3명이 1년 안에 직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평균 근무 기간이 3.6개월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 68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9.6%가 입사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신입사원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게 자소서를 33개씩 쓰면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일 텐데 어떤 점이 문제여서 퇴직을 하는 걸까요? 네, 그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이거를 퇴사 이유로 꼽은 사람이 22.5%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낮은 연봉, 열악한 직장 환경 등이 그 근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기업, 직무를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묻지마 지원에 대한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네. 하반기 공채 지원 전략, 일단 쓰고 보자. 묻지마 지원 대 가능성을 높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는 음식은 오직 고기만, 여자친구는 현재 여자친구만, 가고 싶은 기업은 오직 한국은행 뿐입니다. 독심과 소신으로 26년을 살아왔습니다. 뭐해? 한국은행 원서 쓴다. 다른 건 다 썼어? 다른 거? 아니 난 이것만 쓸 건데. 뭐? 혹시 한국은행 회장님 너희 아버지니? 무슨 소리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뭘 믿고 한국은행만 써? 거기서 너 안 뽑아주면 어쩔 건데? 아이, 나는 4살 때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돈 맛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 꿈은 오직 한국은행 들어가는 거야. 스펙도 한국은행 맞춤형으로 해놨어. 얘가 너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한국은행도 쓰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도 쓰고 그 다른 은행들도 다 써. 야, 그거 다 쓰면은 야 20개도 넘겠다. 야, 남들은 33개씩 쓰는데 고작 20개 가지고 빨리 써. 못 써. 써. 못 써. 쓰라니까. 못 쓴다니까. 아유 정말. 자, 굉장히 뚝심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신이 아주 확실한데요. 저렇게 뚝심 있는 삶을 살아온 것을 자소서에 어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20년을 우리 재환 씨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정말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예. 다를 거죠. 그것처럼 네네. 아무리 이 기업이 직무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비율을 참 적절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경청을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 뚝심이 취업에 있어서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이 하반기 공채를 앞두고 어디에 얼만큼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취준생들 많을 텐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일단 쓰고 보자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묻지마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황에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취업이 안 되어서 다른 기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또 두 번째로 한 우물만 팠다가 그곳에서 탈락하면 그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없어지겠죠. 최근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수를 더 줄여서 이제 취업의 문이 훨씬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곳만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저희는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성을 높이자. 맞춤형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맞춤형 지원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입사 지원 시 묻지마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난이 가중되는 오늘, 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실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묻지마식 지원을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취업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어발식 지원자, 묻지마 지원식을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기업이어도 되고 저 기업이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신 지원을 한 사람을 뽑기 마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소신 지원이 문어발식 지원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는 취업 경쟁에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진석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우선 한 우물만 파야 된다는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는 과정이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기업들도 당연히 자신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로 그 인재상에 딱 들어맞는 지원자를 그 채용 과정에서 완벽하게 선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능력 같은 것을 다 상향시킨다. 뭐 예를 들어서 어학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경력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키운 다음에 여러 군데에 지원해서 그중에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재상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판별이 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다 실무적인 얘기는 전문가께서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자기소개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원 동기 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 기업에 자신이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파트잖아요. 이 부분을 잘 써야지 사실상 기업에서는 이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 묻지마식 지원을 하다 보면은 기업 계획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지원 동기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목표로 했던 곳이 어려워진다라면 그때는 좀 전략을 수정을 해서 이게 묻지마 문어발 이러니까 꼭 부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단어상 우리가 보통 다양한 경험을 해라. 다양한 도전을 하라. 이렇게 하듯이 저는 좀 다양하다라는 것으로 완곡하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교수님 항상 끝마디를 딱 들어보면 이 토론은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다 안 되겠다 좀 판단이 오늘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묻지마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맞춤형이라는 건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단어 안에 의미가 전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유진석 학생이 그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얼마나 자기 산업이나 기업 특징에 맞게끔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사실 드러냈거든요. 그 인재상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어떻게 각자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객주의 그리고 적극성 이런 영업력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하지만 B2B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그다음 전기전자, 기계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에 대한 부분보다도 인화 혹은 팀워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각 기업마다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 구직자들은 캐치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그러한 비전, 사업, 그다음에 인재상을 다 연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어발식 지원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제 줄줄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전폐라고 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문제, 취업 시장에서의 자신감 하락, 이 문제는 오히려 문어발식 지원에서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취업률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춤형을 하면 취업률이 높고 묻지마 안 좋은데 다양한 지원을 하면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면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보면 낮은 것 같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군데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확률을 오히려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생들 중에서 되게 자기가 갈 곳만 가겠다라고 해서 입사 지원조차 안 하고 면접조차 안 보다 보니까 실제로 가고 싶었던 곳에 가서 면접 때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지원을 해보다 보면 오히려 취업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한 지원을 더 해나가길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전폐를 통해서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이 지원자 입장에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전폐하면 자신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많은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한 군데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도리어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스스로에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랄까 이제 취업난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보통 안전하게 여러 군데는 해놔야지 한 군데는 붙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생각으로 취업 시장에 임했다가
오히려 제가 말했던 선택과 집중을 흐리게 되어서 어떤 기업에도 맞지 않는 자소서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치 뭐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좀 개념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 통계 자료 많이 살펴봤듯이 취준생 중에 44.7%가 취업하고 싶지 않은 직무에도 묻지마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무데나 찔러보는 식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만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취업 상황을 유보를 하게 되고 장기 미취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아쉬운 예, 얘기죠. 실제로도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공기업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이미 재수를 한 겁니다. 또 안 되는데, 공기업에. 예, 조건이 안 되는데 또 삼수를 하시겠다라고 아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재상을 아까 맞춰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또 일을 해보면 일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자라고 하면 여러 군데를 지원해보면서 또 맞춰봐야 되는데 너무 한 군데만 바라보다 보니까 취업을 유보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이제 미취업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양한 지원 시도해 보시기 선생님, 그럼 바랍니다. 그 지원자는 다른 데를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한테 협박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내년에도 또 그 공기업만 지원하시겠다고. 제가 그 공기업을 채용 대행을 제가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아쉽네요, 그것은. 이 사례는 맞춤형이 아니라 네네네. 제가 자꾸 너무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반박을 많이 해가지고 좀 민망한데 네. 방금 민망하세요? 이야기한 사례를 좀 들어보니까 제대로 맞춤이 안 된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게 맞춤형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방금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조사가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고집을 통해서 한다라는 게 과연 맞춤형 그런 의미로 저희가 말씀을 만약에 드렸다면 저희가 이제 말을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석 학생한테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네.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없습니다. 과거에 여자친구 있었죠. 네, 있었죠. 그쵸. 네.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으로선 좋아했죠. 네. 뭐 그 당시엔 그랬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진석 학생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학생을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말씀드린 아까 얘기했던 그 직무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비록 다양한 직무를 다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애한테 너무 과학인 것 일정 같다고 일정 부분의 고민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하면 네네. 우리 인생에서 그 정도의 투자, 그 정도의 고민, 그 정도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평생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직무를 선택하고 나중에 안 맞 혹은 이 직무가 정말로 나한테 정말 가장 맞는 그 가장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좀 직무를 찾아가는 것과 네네. 이성을 찾아나가는 것 전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유, 그러니까 좀 적용 가능한 비유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악순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직무에 대한 딱히 깊은 고민이 없이 일단 취업하자. 나는 4학년이니까 일단 대학교는 끝났고 나는 취업을 해야 할 상황에 있으니까 일단 내가 직무를 얼마나 살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에 맞는 직무를 언제 찾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어디든 찔러보자라는 태도가 이 묻지마 지원의 근간에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진영 논리를 보니까 저희가 되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맞춤형, 우리는 묻지마, 물어봐. 저는 이거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고집형 지원, 우리는 아. 다양한 지원. 아시겠죠? 네, 멋지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소신 있는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진석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소신 있는 한 기업만 준비를 했는데 탈락을 했어요. 그럼 소신 있게 또 그 기업만의 입사를 준비합니까? 네, 그 기업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1년의 시간을 기다려서요. 네네. 6개월. 6개월. 오. 과연? 이거 스캔 아니...
일단 사죄드리고요. 이런 거 같아요. 예. 택도 없이 떨어졌다. 그럼 준비하면 안 되죠. 그건 근데 있죠. 뭐 최종 면접을 아깝게 떨어져서 한 번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확한 정도 말씀이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번엔 현혜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좁고 깊게 파는 것보다 넓고 얇게 파는 게 더 취업 확률이 높다. 넓게, 폭넓게 봐야죠. 얇고 넓게. 넓게 일단은 하고 본다. 자, 과연 과연? 안 울린 척 하기가 힘들군요. 네. 처음에 전략은 맞춤형으로 소수에 집중을 하되 네. 그다음에 거기서 안 되면 좀 다양하게 폭넓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진석 학생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적성과 진로와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보단 취업을 못하는 게 낫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미 웃은 것만 해도 울릴 걸 각오하시고. 네, 취업을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적성에 안 맞더라도. 그거 아쉽지만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겁니다. 예, 현실적인 말씀이시죠.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진석 학생 얘기한 게 맞는 게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자기한테 또 맞는 것들을 좀 찾게 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적극성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현혜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취업은 하는 게 중요하다. 고민 먼저 하고 그다음 취업하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고민을 해야 되죠. 막 넣으면 안 되죠. 고민을 먼저 해야죠. 역시 고민을 먼저 하되 만약 내가 거기에 들어갈 조건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걸 진로 타협이라고 하는데요.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를 보아하니 이게 진짜 진실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진실인 게 느껴지잖아요. 그때 네. 진실을 울리는 거 보니까 그동안 거짓말 하신 게 많대요. 신기하네요. 거짓말들을 하셨네요. 네, 아쉽게도. 네. 취업 불안감 속에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묻지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최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말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자소서를 통해서 그 기업 개개인 개개 특성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회사들이 인재상의 큰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무엇보다 지원자의 입장에서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파악해내려는 특질들의 어느 정도 완성 정도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원자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 직업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묻지마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희 학생. 네,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어발식 지원이 오히려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은 아무데나 찔러보는 식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냥 많이 지원한다고 취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죠. 정말 빨리 취업에 성공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전공에 적합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에게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기업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아무 곳이든 상관없는 지원자와 이곳 아니면 안 되는 지원자, 둘 중 누굴 뽑을지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취업 성공 위해서는 소신 지원이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공고가 하나씩 뜨면서 취준생들이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요. 그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든 자신이 먼저 파악하고 지원하려는 곳도 꼼꼼히 알아보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취준지담 함께했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